안녕하세요. 오늘 최강스카이 학원에서 약수령 논술 설명회를 지금부터 이제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약수령 논술 준비를 이제 고려한 학생들 대부분이 내신 기준해서 중하위권 성적대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뭐 높은 목표를 갖고 만약 준비를 한다면 인서울 안에 있는 4년제 대학을 혹은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통학이 가능한 수도권 안에 있는 대학을 진학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이제 방향성이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약수령 논술을 왜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좀 포인트를 맞춰서 오늘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약수령 논술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과거에는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적성고사라고 불리던 시험이었습니다. 네, 지금은 약수령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활용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일반적인 인문 논술에 비해서 답을 작성하는 방식이 매우 짧은 흔히 단답형 주관식이라 얘기하죠. 이 단답형 주관식으로 문제를 맞추는 시험, 이걸 약수령 논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약수령 논술이라고 하는 거에 저희가 주목을 하느냐? 핵심이 이겁니다. 약수령 논술을 보는 학생들의 공부하는 방향성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이라고 하는 이른바 수능 교재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거, 하는 거. 요게 어떻게 보면 약수령 논술을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즉 논술이라고 하는 좀 막연한 어떤 시험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수능에서 필요한 교과목 중에서 국어와 수학이라고는 두 과목을 선택을 해서 준비를 한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수시에서는 약수령 논술이라는 전형을 활용할 수 있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수능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 약수령 논술을 특히 내신 기준 했을 때 4등급 대학생 여러분들 아니면 5등급 대학생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좀 주목해서 보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준비 방법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실제 상명대학교 논술 가이드에 나와 있지만 EBS 수능 연계가 핵심이에요. 가장 베이스는 수능 특강 그리고 기출문제라고 하는 수능 완성에 있는 문항 정도까지를 학습을 하면은 충분히 약수령 논술 대학의 예상 문제 정도는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지원하는 학교에 따라서 난이도에 분명히 차이점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내신이 5등급이라고 해서 무조건 흔히 얘기하는 올해 가장 좀 핫하다라고 하는 국민대를 무조건 다 쓸 수 있냐 그런 부분은 아니겠지만 점진적인 학습의 어떤 방향성을 잡고 자신의 실력이 높아진다라고 한다면 내신이 4등급, 5등급인 친구 중에서도 일정 부분은 인서울 안에 있는 학교들을 지원할 수 있겠죠. 그런 식의 방향성으로 우리가 약수령 논술을 바라보는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신에서의 단답형 주관식 같은 대학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매우 많은 양의 공부를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약수령 논술 대학교는 현재 전체적으로 15개의 대학교가 있습니다. 학교들마다 약간 특징들이 있죠. 수능 최저를 활용하는 학교들도 있고요. 내신을 일정 부분 반영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논술로만 학생을 뽑는 학교들도 있죠. 그래서 제 나름대로 정리들을 해놨기 때문에 내신이 반영되지 않고 수능 최저가 있는 5개의 대학교 그리고 수능 최저 없이 내신만 반영하는 8개의 대학교 그리고 논술 100% 1개 그리고 수능 최저와 내신을 다 반영하는 학교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다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서 보는 학교들은 아무래도 이 두 개의 라인이겠죠. 내신 반영하지 않고 수능 최저와 논술 조합을 할 거냐 아니면 나는 수능 최저는 도저히 안 되니까 일정 부분 내신이 들어가더라도 논술 점수를 역전할 수 있는 학교를 노릴 것이냐. 요게 아무래도 약수령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가장 주목해서 보는 이 대학 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약수령 논술을 주목을 하고
제가 흔히 얘기하는 4등급, 5등급대에 있는 학생들에게 왜 이거를 한번 고려하자고 얘기를 하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거죠. 서울 안에 있는 학교들 혹은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바로 통학 라인에 있는 학교들이 생각보다 많이 약수령 논술을 활용하고 있어요. 실제로 행정구역상 서울 안에서는 국민대, 상명대, 서경대, 삼육대가 그리고 통학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기준에서의 수도권 라인으로만 따져본다고 하면 신한대, 을지대, 한국공학대, 가천대, 수원대, 한신대, 한국외대 글로벌, 강남대 이런 학교들을 내신 4, 5등급에서도 합격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특히 저희 인천 지역에 있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가천대, 메디컬이 연수구에 있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일반적인 가천대 일반 모집 단위가 성남에 있다는 게 너무 멀어서 좀 부담스러운 친구들 입장에서는 메디컬을 공략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인천에서 대학을 다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저희가 주목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인천 지역에 있는 평범한 일반고 학생들 기준해서도 내신이 4등급, 5등급 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더라도 남아있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충분히 본인이 현재 수시로 지원할 수 있는 학교 이상의 대학들을 갈 수 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지방권에서도 이른바 고려대 세종이나 홍익대 세종 아니면 한국기술교육대도 약수령 논술을 보는 학교니까 흔히 얘기하는 학교의 네임밸류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보고 분교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죠. 이 캠퍼스를 한번 공략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홍익대나 고려대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공부량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 약수령 논술은요. 국어하고 수학을 반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국어에서도 우리가 얘기하는 문학과 독서가 기본 메인입니다. 그래서 국어, 수학을 동시에 보는 학교들 혹은 인문계 중심에서 내가 국어의 문항 숫자 더 많은 어떤 시험을 보는 학생들 입장에서도 대부분이 문학, 독서만을 완벽하게 잘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국어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노릴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상위권에 있는 대학들이 뭐 화작이나 작문, 문법 같은 거 아니면 언매를 보긴 하지만 이 문항 개수가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이 독서를 기본 베이스로 한 상태에서 문항들을 섞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실제로 학생들이 해볼 만합니다. 왜냐? 지금 쭉 보셨다시피 수학 1, 2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수학 교과목들이 메인입니다. 미적을 보는 학교가 고려대 세종 캠퍼스하고 국민대학교 자연계에만 미적을 반영해 줍니다. 나머지 학교는 미적도 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수능 학습을 한다라고 하는 기준점에서도 공부의 양이 그렇게 많지 않구나. 그리고 이 과정들은 내신이 좋던 아니면 나쁘던 상관없이 고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 교과 과정에서 다 배우는 과정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빠르면 고2 때 배우고 고3 때 한 번 더 반복 학습을 하는 느낌이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내신이 4등급, 5등급 돼 있는 학생들 입장에서도 남아있는 시간 동안 학습을 해볼 만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 내신 4, 5등급에 나는 이미 인서울도 못 가고 수능 최저도 맞출 수가 없고 그냥 지방에나 가야 되겠다 아니면 전문대 가야 되겠다 이런 친구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할 때 이런 방법을 내가 활용해서 한 장이라도 인서울 혹은 통학이 가능한 4년제를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진정한 승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약수령 논술 얘기할 때 이제 수능 학습하고 계속 좀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고 수능 특강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왜냐? 실제로 약수령 논술을 보는 대다수의 학교들은 수능 특강에 있는 그 해, 매년 해의 수능 특강 문항을 거의 그대로 반영합니다.
작년은 25 수능 특강을, 올해는 당연히 올해 26 수능 특강에 있는 실문항 아니면 국어에서는 지문들을 거의 그대로 반영해요. 아니면 약간의 변형들을 하죠. 지금 보고 계시는 건 가천대학교 기준에서 수특 유제하고 실제로 가천대 문항을 한번 비교해서 보시면 문항의 스타일이 거의 똑같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그렇죠. 숫자 정도만 바꾼 정도가 되겠죠. 레벨 2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특에 있는 문제를 다 풀어낼 수 있는 정도. 거기서도 중요한 건 레벨 3는 필요가 없어요. 레벨 1, 2까지만 진행을 해도 충분히 가천대 공략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우리가 착안해서 본다고 하면은 남아있는 이 여름방학부터 수능을 보는 시점 아니면 논술 시험을 보는 시점까지 대략 4개월 정도인데 이 4개월을 그냥 모바일 게임을 하고 유튜브를 보면서 허송세월 보내는 게 얼마나 큰 낭비인지를 이제는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학생 여러분들이나 아니면 학부모님들이 인식하고 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4, 5등급은 지금부터가 진정한 대입 입시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점을 절대 잊지 마셔야 됩니다. 특히 저희 인천 지역에 있는 학생 여러분들 더더욱 잊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포기하면 본인이 원하는 대학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 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우리가 감안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약속 논술 왜 해야 되냐? 뭐 그냥 간단하게 정리해서 보면은 실제로 서경대학교의 교과는 2등급대가 교과 최저가 있는 거를 걸어도 3등급 초반 정도에서 붙습니다. 그런데 논술 전형을 합격하는 학생들이 내신 등급을 기반으로 하면 4등급대예요. 가천대학교 교과 추천이 올해부터 자유전공으로 통합이 돼서 실질적인 입결을 알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2등급대입니다. 교과 최저 2함 6이 2등급 후반 정도예요. 종합전형인 바람개비 전형이 면접이 50%인데 기반으로 해도 3등급 안에는 선 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논술로 간다? 네. 4등급에서 심하면 5등급대에서 가천대를 붙는 겁니다. 공학대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내신이 이 안에 들어가면 당연히 논술을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내 내신이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당연히 여기 있는 학교를 써도 다 떨어지겠죠. 하지만 붙을 수 있는 건 이 논술 전형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신 4등급, 5등급, 심하면 내신으로는 6등급이지만 국어, 수학이 5등급 이내에 들어오는 이런 친구들 입장에서는 더더욱 약수령 논술에 대해서 고려하시는 게 맞는 거다. 각 약수령 논술 대학교 중에서 15개의 대학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올해는 이제 이런 식으로 현재 이제 진행이 됩니다. 이제 국민대도 현재 수시 모집 요강이 나와서 인문계열은 국어 8에 수학 2문제, 자연계열은 국어 2문항에 수학 8문제, 전체 10문항을 보는데 아마 내신 입결 기준에서는 3등급 후반에서 4등급 초반 정도에 잡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수능 최저가 워낙 세다 보니까. 근데 이거를 제외하고 나머지 학교들 중에서 아예 내신을 반영하지 않는 학교들은 논술 점수를 제가 기준으로 다 가지고 왔는데요. 논술 점수 기준에서 3,6대 같은 경우는 15문항 중에서 8.89, 쉽게 얘기하면 9문제를 맞추면은 합격하는 기준선입니다. 그러니까 15문제 중에서 14문제를 13문제를 맞춰야지만 합격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생각보다 약수령 논술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아주 많지 않다. 그러니까 지원은 하지만 공부라고 하는 걸 하는 친구들이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진짜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약수령 논술 보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수가 높지 않다라는 점. 그렇다면 누가 좀 더 오랜 시간 동안 약수령 논술을 위해서 공부를 했냐로 충분히 4등급, 5등급에서도 9개, 10개 맞춰갖고 갈 수 있다는 거죠. 다만 15개 중 그래도 9개, 10개 맞춘다는 얘기는 3분의 2 이상을 맞춰야 된다는 얘기니까 그 정도 공부를 한다? 대략적으로 3개월 이상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3개월 정도 투자하고 만약에 내가 내신 기반했을 때 3,6대나 가천대나 정말 이런 학교를 갔다? 내신이 4등, 5등급에? 아마 학교에 있는 다른 친구들이 다 정말 뒤집어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 공부를 하는 친구들은 너무너무 힘든 이 3개월, 4개월을 보내야 되지만 그 생각을 갖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거를 획득을 해서 나를 여태까지 어떻게 보면 좀 무시하거나 너는 나랑 같은 수준이라고 생각했던 애들을 진짜 이길 수 있는, 정말 진정한 위너가 될 수 있는 그 목표 하나로 어떻게 보면 공부를 하는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런 욕심이 있는 친구라면은 물론 저희 최강스카이 학원에 와서 수업을 듣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이지만 너무 거리가 멀다, 나는 지방이다, 나는 서울이다, 어떻게든 공부하세요. 그래서 이 약수록 논술을 준비하시는 것만이 여러분들의 아주 가깝게는 내년 아니면 향후 5년 안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가천대학교도 한번 볼까요? 가천대학교 15문제 중에서 평균이 10개입니다. 거의 비슷한 수준인 거죠. 예. 서경대 같은 경우에는 교과 반영을 했을 때 12과목 기준에 3.46이라서 좀 높긴 하지만 학교가 아직 논술 점수를 공개를 하지 않았지만 대략적으로 비슷한 수준일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상명대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최소한 3분의 2 정도의 점수를 얻는다라고 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서울 안에 있는 학교가 이 정도다. 그러면 수도권에 있는 학교들은 어떨까요? 한국외대 같은 경우는 수학만 반영을 하죠. 근데 1000점 기준에서 598점이에요. 그럼 600점이죠. 쉽게 얘기하면 10개 중에 6개를 맞췄다라고 계산할 수 있죠. 근데 전체 문항이 7문항이니까 대략적으로 본다면 최소한 4문항 정도를 맞추면 이 정도 점수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7개 중에서 반타작 이상 하면은 한국 외대도 해볼만 한 거예요. 물론 뭐 수능 최저가 있지만. 자, 을지대학교 140점 기준이에요. 국어 7개, 수학 7개. 근데 평균이 112점. 그러면 14문제 중에 11문제 정도 맞췄다라는 거죠. 여기는 자연, 인문계열 상관없이 둘 다 과목 숫자가 똑같다 보니까 다른 학교하고 약간 차이가 생길 수 있겠죠. 공학대학교는요, 150점 기준 했을 때 115점. 그러면 15문제 중에서 한 11문제 정도 맞춘 거죠. 근데 수학이 아무 문제잖아요. 그럼 대략적으로 우리가 계산해 본다면 좀 조심스럽지만 6문제 맞추면은 합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겠죠. 학교에서는 400점 만점의 기본 점수를 400점 만점으로 계산을 하는데 기본 점수가 250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입결을 보시면 막 360 몇 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 기본 점수 빼면은 알고 보면 150점에서 계산을 하는 거니까. 강남대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신설을 하죠. 그런데 인문, 자연, 자전 계열 합쳐서 문항들의 이 개수 차이가 조금 있죠. 전체 문항 10문항인데 인문은 국어 8에 수학 2, 자연은 국어 3에 수학 7, 자유전공 같은 경우는 국어 5, 수학 5. 이제 의정부, 오산, 그리고 이제 충청 지역, 특히 세종 지역에 있는 고려, 홍익, 한국기술교육대 같은 경우에는 내신 등급들을 이제 공개를 했는데, 대략적으로 4등급 후반에서 심하면 5등급. 홍익대, 세종 같은 경우에는 몇몇 과들을 기준으로 하면은 6등급에서도 붙는 학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일반적인 내신 6등급인 친구가 아무리 홍익대가 세종에 있다고 하지만 세종 캠퍼스에 붙을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 솔직히 많지 않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도 어떻게 보면 내 현재의 상황에서 최소한 학교를 한 단계 이상의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방향이 바로 이 약수형 논술이라고 하는 시험이다. 이렇게 인지를 하신 상태에서 좀 공부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고민들을 너무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걸 내가 하자고 말씀을 드리느냐? 이겁니다. 실제로 내신 5등급대에서 수시로 교과 전형 써서 갈 수 있는 학교들이 전부 지방이에요. 그나마 뭐 안양대 강학캠 아니면 호서대 정도? 다른 학교들 선문대, 강원도, 강원대 같은 도계 3처, 강릉 원주도 마찬가지, 전남대 6캠입니다. 원래 5등급대가 가는 학교예요. 그러면 우리 내신 5등급인 친구들이 진짜 나는 이것도 하기 싫고 저것도 하기 싫으니까 그냥 여기를 가겠다. 갈 수 있죠. 갈 수 있다고 보지만 솔직히 부모님들 입장에서, 본인 입장에서 좋아서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울며 겨자 먹기로 가야 되는 거죠. 왜? 대한민국이라는 이 사회 시스템이 너무 재미난 게 대학은 일단 다 가야 된다는 인식이 있는
사회 구조잖아요. 무조건 대학은 가야 돼. 이왕이면 4년제를. 그런데 인서울은 못 가. 그래도 나는 가긴 가야 돼. 그러니 결국 지방을 가는 거거든요. 근데 솔직히 너무 멀죠. 그거를 극복하려면 그만큼의 뭔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노력은 공부밖에 없어요. 대신 그냥 공부가 아니라 정해져 있는 공부를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전형을 활용을 할 거냐에 따라서 내 학습 방법이 결정이 되고 거기에 맞는 노력을 하면 정말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신이 4등급 때 이 정도 학교들입니다. 밑에 있는 학교보다는 조금 더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과연 이 정도의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만족할 수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내신 5등급 대에 있는 학부모님들이랑 상담을 하면은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학교 중 하나가 여기예요. 순천향대. 예전에는 순천향대가 나름 인지도가 있었으니까. 하지만 지금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 순천향대는 그냥 지방에 있는 잘 모르는 대학인 거죠. 그런데 그냥 가야 돼. 몇 등급에? 4등급에. 그런데 내가 4등급인데 약수능 논술을 한다? 그러면 나의 학교 그레이드가 최소한 이 그레이드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5등급인데 내가 한다? 최소한 수도권 안에 있는 학교를 내가 공략해 볼 수 있다는 거죠. 3등급 볼까요? 3등급 대에서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죠. 3등급 초반만 돼도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인천대, 뭐 경기대, 잘하면 서울에는 한성대 이런 데도 붙을 수 있고 지방에 있는 흔히 하는 국공립을 붙을 수 있죠. 지역 거점 국공립대들을. 그런데 이 친구들도 여기가 1번이 아니잖아요. 이 내신을 가지고 이 친구들 여기 쓰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국민대, 숭실대 여기 쓰고 싶어 해요. 다. 아주대, 인하대를 어떻게든 써보고 싶어 해요. 그런데 실제로 종합으로 운이 좋아야 붙는 케이스지 실제로 교과 전형으로는 거의 불가능하고 종합도 확률 게임이 너무 낮아요. 하지만 좋든 나쁘든 국민대가 약수능 논술을 올해 시작을 했죠. 그러면 최소한 저 3등급대에 있는 친구들이 남아있는 기간 동안 노력을 한다면 국민대를 좀 더 확률 높게 도전할 수 있겠죠. 4등급 초반에서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겠죠.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약수령 논술이라고 하는 이 전형을 준비해야 된다. 이게 가장 큰 동기부여예요. 그러니까 그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약수령 논술 공부를 할 때 이게 그러면 수능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기본적으로 연계율입니다. 약수령 논술은 최소한 수능 특강 완성 연계율 90%에 가까워요. 그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과목적으로도 국어하고 수학이라는 과목만 공부해야 된다는 점에서 그렇죠? 정시 혹은 수능 최저를 준비하는 학생들에 비해서도 공부량이 적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수능 최저 준비하는 대부분이 2등급대 친구들이나 1등급 아니면 3등급 초반이잖아요. 이 친구들은 이 약수능 논술 하는 친구들 내신이 훨씬 압도적으로 좋은데도 불구하고 공부해야 되는 양과 과정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3등급 후반에서 4등급, 5등급, 심하면 6등급 초반까지라고 칩시다. 이 등급대에 있는 친구들이 남아있는 시간 동안 이 여름방학 9월, 10월 그리고 11월까지 그 3개월, 4개월을 통해서 국어하고 수학만 하면 돼. 이것도 못하겠다고 하면 지방 가야죠. 아니면 솔직히 저희 인천 지역에서 그냥 말씀드리면 전문대 가야 되겠죠. 근데 전문대도 인하공전 어렵죠. 그렇게 계산하면. 그럼 부천대는 심리학. 거기도 어렵죠. 동양미래대가 심리학. 동양미래도 최근에 인기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면 어디를 가? 재능대를 가죠. 근데 그거를 원하는 학생은 아무도 없어요. 왜? 거기는 정말 내신 7, 8, 9가 가는 학교들.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이제는 현실적으로 인식을 하셔야지만 왜 우리가 이런 방향성을 잡고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학생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교과 전형 기준에서도 이 학교들을 쓰려면 이 정도의 내신 컷들이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그 내신이 안 된다 하더라도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전형이 바로 약수능 논술이다. 그러면 이제 약수능 논술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조금 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또 말씀을 드리면 약수능 논술의 학습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약수령 논술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수능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하시기 맞아요. 왜냐? 자, 약수령 논술에서의 기본 베이스가 국어 수학인데 과정이 수특과 수완입니다. 근데 이 수특과 수완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약수령 논술을 해결할 수 있고요. 정시 전형도 준비할 수 있겠죠. 국어 수학 가지고. 그리고 수능 최저도 국어 수학으로 맞추기 게임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국어는 말씀드렸지만 문학과 독서가 거의 필수고요. 수학은 수1과 수2가 약수령 논술 필수예요. 우리 친구들이 약수령 논술 국어 수학 공부를 할 때 딱 이것만 공부를 한다고 하면 이게 수능에서 어느 정도냐? 국어가 전체 문항 기준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45문항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중에 17. 34문항이 문학하고 독서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3분의 2 이상의 수능 문제를 좋도나도 풀 수 있다는 거죠. 수학 30문제 중에서 22문항이 수원, 수투, 11. 선택이라는 미적, 학통, 기하에 있는 문항이 다 합쳐 8문항입니다. 굳이 하지 않고 국어랑 수학을 우리가 딱 원하는 약수령 논술의 범위에 맞춰서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수능에서 국어와 수학에서의 문제를 풀었을 때 최소한 절반 이상의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과정이 거의 동일을 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약수령 논술도 컨택할 수 있고요. 수능 최저에서는 이걸 기준 2합 혹은 그렇죠? 한계 3등급이라고 하는 거를 목표로 노릴 수도 있겠죠. 당연히 정시 기준에서도 최소한 국어 수학은 점수를 보장받겠죠. 그러면 최소한 여기서는 또 뭘 얻을 수 있냐? 전문대학교들이 정시 전형 기준하면은 2과목을 반영합니다. 혹은 예를 들면 수원대도 이따 말씀을 드릴 거지만 수도권에 있는 4년제들이 정시 전형 기준하면요 상위 3과목만 반영을 합니다. 충분히 여기에 매칭을 해서 정시까지 전략을 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입시 준비를 한다고 하면은 이 친구들은 수시로만 끝내는 플랜이 아닙니다. 정시까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과연 각 등급에 맞춰서 일단 기준점을 어떻게 잡고 공부를 하는 게 맞느냐. 내신 등급으로 일단 한번 참고하시라고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내신이 3등급대인데 나 죽어도 인서울 안에 있는 흔히 얘기하는 중위권 대학 노려보고 싶다. 3등급에서 충분히 준비 잘하면요. 쓰일 수 있어요. 그리고 합격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다 5등급에 비해 합격할 가능성이 훨씬 높죠. 왜? 기본적으로 학업 역량이 있는 친구들이잖아요. 특히 이 위에 있는 학교들을 보시면 수능 특강의 변형, 논리, 첨삭 같은 교육 과정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국어는 독서 중심, 수학에선 풀이서술의 구조화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학교들이고 붙는다라고 하면 본인의 내신 등급에서 한 단계 이상, 최소 2단계 이상 업그레이드 되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4등급에서 솔직히 여기를 노리려면 더 많은 시간 공부를 해야 되겠죠. 현실적으로 4등급 기준에서 우리가 본다라고 하면 가천대, 삼육대, 공학대, 을지대를 일단 목표로 하고 이거를 획득할 수 있는 학업 역량을 갖추게 된다고 하면 거기서 플러스 알파의 공부를 해서 3등급들이 노리는 저 학교도 노리게 돼야죠. 여기는 수능 특강과 기출 중심의 학습을 했을 때 충분히 해볼 만한 학교들입니다. 자, 그럼 5등급은 어떠냐? 제가 5등급 때 학부모님들하고 얘기를 하면은 관심들은 있으세요. 학생들도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해요?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하십니다. 뭐 그 말이 틀렸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5등급에서 제가 일단 목표로 삼으라고 하는 학교 라인들은 솔직히 여기가 아닙니다. 일단 통학이 가능한 특히 수원대, 저희 인천 지역 기준 했을 때 아니면 서울 남부 지역 기준 했을 때 한신대 이런 학교들, 뭐 강남대, 북부 지역 기준한다면 이제 신한대 이런 학교들이겠죠. 여기 이 네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통학 라인에 설정될 수 있는 흔히 얘기하는 수도권이라고 하는 구역 안에 있기 때문에 여기 정도를 획득을 한다면 원래 5등급이 가야 되는 게 지방인데 압도적으로 좋은 학교를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학습 방향성도 기초 개념, 문장의 구조와 오답을 얼마만큼 열심히 하냐에 따라서 충분히 심지어 8에서 12주 정도의 수업만 받아도 해볼 만합니다. 그러면 달로 계산을 해보면
짧으면 2달, 길면 3개월, 4개월 정도겠죠. 그 정도를 하고 5등급인데 수원대를 간다? 5등급인데 강남대를 간다? 만약에 한신대를 간다? 어마어마한 성공이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요 등급대에서 무조건 위에 있는 걸 노리는 게 아니라 우선은 내가 획득할 수 있는 부분을 획득을 하고 거기서 위에 있는 학교 노릴 수 있냐 없냐. 그리고 거기서 더 노릴 수 있냐 없냐. 그런 식의 과정들을 겪으면서 공부를 한다고 하면은 5등급에서 정말 저 상명대, 서경대 가는 애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다 해볼 만하다. 그래서 다만 각 등급에 맞는 학습 방향성이라고 하는 건 분명히 차이가 있다. 이 점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약수능 논술을 준비를 한다라고 했을 때 수시에서 정시까지 입시 전략을 어떻게 짜는 게 맞느냐. 뭐 이거는 짜는 사람마다 틀릴 수 있지만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약수령 논술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일단 수시를 지원할 때는 4년제 6장만 쓰는 겁니다. 네. 대부분이 4년제를 쓰고 전문대를 쓰죠. 이제 다들 알고 계세요. 수시에서 합격을 하면 정시를 지원할 수 없다. 수능을 보더라도. 근데 우리는 약수령 지원 대학만 쓰는 이유는 뭐냐면 약수령으로 쓰는 가장 밑에 있는 학교, 내가 예를 들어 내신이 4등급대야. 그래서 내가 지금 준비를 했더니 수원대는 내가 획득할 것 같아. 그럼 이 카드가 6번이 되는 거죠. 이게 6번이에요. 그럼 나머지 5장은 수원대보다 위에 있는 학교를 당연히 써야죠. 약수령 조합을 어느 정도 하냐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최소 3장 이상 여기에 종합이나 교과를 적절하게 섞어서 쓴다. 대부분이 교과 전형은 좀 어려울 테니 최대한 종합 전형에서 뭐 진로에 대한 뭐 전공 적합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중심으로 해서 뭐 충분히 종합 3장 혹은 2장 정도 써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6장을 활용을 하는데 제가 가져온 사례는 컴공과입니다. 수원대 컴공과가 수원대 입결 중에 제일 높아요. 그런데 약수령 기준했을 때 내신이 4.75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신이 4등급대다, 5등급대다라고 한다면 수원대 컴공을 노리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특히 자연계 친구들. 자, 그렇게도 수시를 씁니다. 그러면은 원서를 쓰고 나서 수능과 그 사이에 약수령 학교들의 전형들이 진행이 되겠죠. 국어 수학 위주로 국어 수학 위주로 내가 공부를 했다라면 당연히 약술 그리고 수능장에 들어가서 수능에서 국어 수학은 문제를 풀 수 있겠죠. 근데 내가 만약에 예를 들면 가천대를 노렸어. 그래서 내가 한 개는 3등급이 나와야 돼. 근데 국어 수학으로는 좀 자신이 없어. 하는 친구들이 주로 영어 혹은 탐구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되게 3등급 노리기를 하죠. 대부분이 내신이 4등급, 5등급이면 영어를 노리지 않습니다. 영어로 3등급 맞추기 어려워요. 그래서 되게 탐구를 한번 노려보는 케이스를 갖고 있죠. 특히 사탐을. 그러면 그 조합으로 최저 혹은 정시까지도 연장이 되는 겁니다. 가지고 와봤어요. 교과, 내신 기준에서 4등급에서 5등급대에 있는 친구가 만약에 일정 이상, 최소 2달 이상 공부를 했을 때 수능에서 그럼 어느 정도까지는 맞출 수 있을까? 생각보다 저희 되게 현실적입니다. 뭐 3등급, 2등급 이런 말씀 안 드려요. 수능 4등급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원점수를 이제 예측을 한번 해본 결과 수능 4등급에 대한 작년 수능 원점수 기준하면은 국어가 50점 초반, 수학도 50점 초반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반타작이죠. 수능 문제 중에 절반 정도를 맞추면 수능 4등급 정도의 원점수가 나옵니다. 사탐에서 3등급 안에 들어오려면 50점 만점에 35점이에요. 15점, 그러면 2점짜리 기준에서 7문항 정도. 그리고 4등급에 대한, 수능 4등급에 대한 100분위를 보면 77에서 60% 사이가 4등급의 구간에 들어옵니다. 내가 내신 기반에서 이 정도 공부를 했을 때 우리 학생들이 아무튼 충실하게 학습을 했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인 수능 혹은 약수령 시험 봤을 때 이 정도의 점수값들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점수값을 받았는데 불구하고 수시에서 아깝게 떨어질 수 있죠. 그런 상황은 정시까지 간다고 했을 때 수원대 정시에 대한 100분위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수원대는 정시에서 전형이 2가지 있습니다. 일반 1, 일반 2가 있는데 일반 1은 4과목을 다 반영하는 방식이고요. 일반 2는 상위 수능 과목에서 3과목을 반영을 합니다. 기준을 잡아서 봤을 때 일반 1, 4과목을 다 반영할 때 반영비율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100분위 기준하면은
73.3 정도예요. 그러면 4등급 안에 위치에 들어있는 거죠. 일반 2는 상위 3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한두 과목은 압도적으로 좋은 성적을 가져야 되지만 평균값을 계산하면 79.0입니다. 그러면 3등급 후반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수능까지 봐서 나온 성적을 기반으로 했을 때 무엇이 더 유리하냐에 맞춰서 지원할 수 있죠. 이것도 컴공 기준입니다. 가장 높은 점수 컷이에요. 만약에 정시 왔는데 내가 컴공까지 쓸 수 없어. 그럼 다른 과를 쓸 수 있죠. 그런 식으로 정시에서는 조금 더 융통성 있게 넓혀낼 수 있으니까 거기에 저희가 인천이니까 이 말씀까지 드리면 청운대 인천 캠퍼스 다들 알고 계시죠? 뭐 좋은 학교 나쁜 학교 저는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 청운대 인천 캠퍼스에 대해서는 그냥 인천에서 통학이 가능한 4년제 대학이라고 하는 인식으로만 따져봤을 때 정시 성적 기반이 얼마냐면 국어, 수학, 영어 중에 2과목 그리고 선택 과목 1과목 총 3과목 반영을 하는데 평균 기준 했을 때 75예요. 100분이가. 그러면 4등급 초반대 정도의 성적 되겠죠. 즉 수시에서 내가 수원대 콩공이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노리고 국어, 수학 중심으로 공부를 하면 이 과정까지는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과정 이후에 수시에서 수원대까지 떨어졌다 하더라도 정시에 갔을 때 다시 한번 노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 점수 정도를 유지를 한다. 저 4등급 안에 유지를 한다라고 하면은 전문대라고 할 수 있는 인하공전은요. 가장 인기가 높다라고 하는 뭐 기계 항공과 항공 정비 계열 그것만 아니라고 하면 다 개 탈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내가 수시에서만 무조건 끝내겠다라고 전략을 세우고 지방까지 가는 게 맞느냐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보실 수 있겠죠. 어떤 방향이 더 좋냐 나쁘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떠한 방향성이 우리 아이에게 더 적합한가. 과연 우리 아이가 지방에서 혼자 자취하거나 기숙사 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솔직히 요즘 어머니들 제일 많이 고민하시잖아요. 나이가 19인데 아직은 내 새끼잖아요. 많은 고민을 해요. 특히 여학생은 더 많은 고민을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러한 전형을 통해서 최대한 집에서 다닐 수 있게 하자. 그리고 본인도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자존감을 높일 수 있게 하자. 그게 약수령 논술을 해야 되는 저는 가장 큰 이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런 식의 입시 전략을 짤 수 있고 정시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최강스카이 학원은 지금 약수령 논술에 대해서 이번 7월 20일부터 이제 다시 진행을 하게 됐고요. 일단은 수학하고 국어에 대해서는 좀 과목적인 측면하고 지금 좀 스케줄에 의해서 수학은 7월 20일부터 시작을 해서 총 16주 완성으로 진행이 됩니다. 일주일에 3회 수업이 진행이 되고 한 번 수업 받을 때 3시간, 총 일주일에 9시간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국어는 제가 중간에 컨설팅 때문에 한 2주 정도는 수업 진행이 좀 어려워서 현재 계획상으로는 앞에 기간에 방학 때에 맞춰서 4주를 하고 수시 원서 접수가 끝난 이후부터 해서 8주를 연장해서 이어지는 총 12주 완성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은 요 8주에 좀 더 많은 시간을 부여해서 완성하는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근데 아직 이게 정확히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선 수학은 지금 수1, 수2를 완벽하게 끝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더 일찍 준비해서 진행된다 보시면 되고 여기에 만약에 탐구 하나 정도로 해서 최저도 내가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고 하면은 저희 최강스카이 학원에서는 사회탐구를 요 9월 14일 이후부터 해서 8주 완성으로 주 2회 총 6시간 수업을 진행을 해서 현재 보고 계시는 세계사, 동아시아사, 그리고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 요 4과목에 대해서 진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태까지 이런 걸 잘 모르셨다거나 아니면 약수령 논술 준비하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시다라고 하면은 일단 저희 최강스카이 학원 아니면은 저희 유튜브 채널 입시를 보다를 통해서 많이 저희 1대1 카카오톡 오픈 채널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연락처도 저희가 기재되어 있으니까 기탄 없이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도움 드릴 수 있는 내용은 충분히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저희 최강스카이 학원이 주최한 약수령 논술 설명회를 뭐 길게 하면 너무 힘드니까 또 어머님, 아버님들 아니면 학생 여러분들도 집에서 이거 뭐 1시간씩 듣는 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40분 정도에 제가 이제 내용 정리를 했고요. 정말 뭐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거나 아니면 관심이 있으셔서 한번 상담 받고 싶다라고 생각이 되시면은 저희 최강스카이 학원으로 문의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 다 응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최강스카이 학원 약수령 설명회 오늘 내용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부터는 약수령 논술과 관련돼서 또 다른 좀 재미있는 컨텐츠들을 가지고 저희 유튜브 영상들 계속 찍을까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참고해서 보시면서 올해 정말 현재 고3 학생 여러분들 아니면 N수생 여러분들 수시 및 정시에서 좋은 결과 나오시는데 저희 입시를 보다가 그리고 저희 최강스카이 학원이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만들었으니까 많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약수령 논술 설명회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